예, 먼저 별장 접대 의혹 보도가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사회부 법조팀 최영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최 기자, 네.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검찰 수사가 다소 과하다.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에 대한 항명 아니냐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. 한겨레 20일에서 나왔던 보도인데 일단 이 보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한겨레 21은 오늘 오전 12시 2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.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이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. 또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런 진술을 듣고 이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은 뭐 지금은 총장이지만 이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. 예. 윤중천 씨가 진술을 했고 다이어리라든지 명함 이런 물증이 나왔고 그것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거쳐 검찰 수사팀에 전달이 됐다면 이것이 그 수사가 안 됐을 때 왜 대검 진상조사팀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? 그 보도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? 예, 한겨레 21은 김학의 게이트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기사에 명시했습니다. 이 기자는 3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를 썼다고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은 것이 진상조사단이었고 이 조사단은 또 2013년 당시 1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 씨 전화번호부와 압수된 명함, 다이어리를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 내부자이건지 이 조사단의 말을 전해 들은 인사가 한겨레 21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예, 최 기자, 뭐 취재 소스는 뭐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자들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당시의 그 진상조사 단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텐데요. 만약에 네.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알고도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? 왜 이렇게 뒤늦게 했을까요? 네,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사인데요. 일단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인 교수와 변호사들로도 구성이 됐습니다. 당시 팀장은 김영희 변호사였고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엔 윤중천 씨 면담을 진행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검사인데요. 이 당시 조사 때도 진상조사단은 대검과의 어느 정도 마찰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 같은 보도가 늦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보도가 나온 이후로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. 특히 대검찰청 예. 또 수사 관계자들 어떤 입장입니까? 예, 대검 같은 경우에는 보도 직후에 바로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한겨레 20일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고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밝혔습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반발도 했습니다. 그리고 취재를 오전에 좀 해봤을 때 그 수사단 관계자와 과거사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를 했는데 이 윤 총장의 이름이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다이어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 과거사위 최종 결과 때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나 윤곽근 전 고검장이 언급이 됐을 때 만약 이 윤 총장도 연루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말이 나왔을
적법한데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.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는데요. 이거는 이제 조사단 내부에서 이런 제보를 한 것에 비판을 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.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춘재가 저지른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고를 치른 이 정정하겠습니다.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20년간 감옥 생활을 한 윤모 씨의 재심이 시작되면은 이것은 맞겠다고 한 그런 변호사입니다. 특히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과거 사이에 재조사가 결정되고 이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같이 있었던 활동했던 그런 변호사입니다. 물론 김학의 사건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재심 사건과 관련한 활동을 했는데 이 박 변호사도 지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사실은 지금 허위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최 기자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. 지금 이 국면에서도 그리고 한겨레에 의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보다는 그 내용을 검찰의 조사단이 김학의 조사단이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.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취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. 새 소식 있으면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사회부 법조팀의 최영지 기자였습니다.